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찾은 곳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있는 경동시장. 경동시장을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이것저것 많이 사고요. 뭔가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조심하세요. 저희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드린 거지. 감사해요. 뭘 할 때마다 경동시장으로 여기서 나는 300원 드리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닭 좀 하나 드실래요? 딱! 이렇게 맞으세요. 이거. 저 어떻게 갖고 주세요.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어제 경동시장을 찾은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어제는 정장 차림이 아니라 이제 후드티도 있고요. 이게 캐주얼 차림으로 해서 경동시장을 방문을 했는데 제가 어제요 뉴스웰 라이브 진행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그 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선거를 앞두고 어떤 지역을 갈 때는 다 생각이 있어서 가는 거다. 전략이 있어서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저 경동시장은 어디에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어요. 자, 동대문구의 선거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동대문구에 지역구 의원이 2명이에요. 갑을. 그런데 19대부터 19대, 20대, 지난 2020년 총선 21대까지 내리 3번의 총선에서 갑을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 한 번도 한 명의 후보도 저 기간 동안에는 저 국민의힘 쪽 계열의 후보가 당선이 되지 못했던 지역을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파고든 것이죠. 어떻습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주요한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시장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시장에 갑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갑니까? 서민들이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생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그곳이 이제 시장이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곳이 시장 아니겠습니까? 저기에 어떤 정치인이 갔을 때 저렇게 호응이 있느냐, 또는 정치인이 가는데 싸늘하냐, 냉담하냐, 그런 걸 보면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시장 한번 간 다음에 신이 났을 것 같아요. 아니, 호응이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 가서도 호응이 있고 저기 가서도 호응이 있고 저 같아도 이 시장도 가볼까 저 시장도 가볼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갔던 곳이 구리, 김포, 동대문 이런 곳들이 다 야당이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국회의원을 독식하던 그런 데 아니었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결과가 어떨지 좀 기대가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 검은 봉지 안에 저는 뭐가 들었나 궁금했는데 그 비밀이 풀렸네요. 생닭이었군요. 생닭. 저걸 사가지고 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저녁에는 닭도리탕을 끓여 먹었을까요? 예, 구자욱 차장님 한 네. 말씀 하시죠.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저게 이제 살아있는 닭, 생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계형 정치인을 이번 총선에서 끝장내달라. 그러니까 이제 예. 이건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경동시장에서 생계를 사갔다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댓글을 이렇게 재치 있게 누군가 그렇게 달아주셨던데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가고 있는 그 구리나 김포나 이 동대문의 경우에는 야! 역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다수 의석을 점했지만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에서는 이 기초단체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된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졌지만 지방선거에서 이겼고 또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서거나 굉장히 근접하게 지지율을 끌어올린 지역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전략적 요충지를 지금 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해석이시네요. 예.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는 동대문구에 있는 경동시장을 찾았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구리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먼저 영상 잠깐 보시죠. 다시 나옵시다. 한 말씀. 다음 대통령 한동훈. 아유, 저 호떡이 맛있어 보이네요. 자, 이 경기도 구리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았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 구리시에는 지역구가 하나인데 총선 결과가 이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9대 때부터 21대까지 내리 3번의 총선에서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 내리 3선을 했던 지역구. 그곳의 전통시장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파고든 것인데 배종찬 소장님, 예. 뺏어오겠다 뭐 이런 걸까요? 그 전략이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동대문도 그렇고 경기도 구리도 그렇고 자 13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입니다. 지금 시장을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주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허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이른바 한국후 현상. 어떤 현상이요? 한국후 현상. 그게 뭘까요? 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드티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기가 뿜뿜해야 여하튼 지금 국민의힘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한위원장 국은 이제 이래야 국민의힘 지지율로 연결되고 그래야 후드티 아니고요 후보자입니다. 후보자. 그래야 동대문이 됐든 구리에 후보자가 봤을 때 이 후보자를 유권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예. 한동훈이야. 후보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이야 라고 인식을 하면서 예. 지지를 하게 되고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이른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노리는 효과는 한국 후. 아이고야. 이 전략을 예. 시도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요. 시장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시장 대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서울의 경동시장을 찾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광주에 있는 양동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 이재명 이런 노래도 잠시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 보시죠. 아프지 마세요. 이거 드실 거 아세요? 와! 맛있어요? 사랑합니다. 셀카 한번 찍게요. 사랑합니다. 자, 그야말로 시장 대결이 맞는 말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동시장, 이재명 대표는 광주에 있는 어디라고요? 양동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저 양동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비를 내려쳐야 합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잽잽 이렇게 이어졌어요. 들어보시죠. 정부 여당이 잘못된 국정기조를 바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죽비를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 들게 그 죽비가 바로 선거죠. 집권 여당이 정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정말 저희로서는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옥정기부 전환 강조하면서 죽비를 때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그분 매번 때립니까? 지역 화폐 예산 뭐 얘기하면서 막 그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천만 논의가 많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죽비를 때립니까? 자, 뭐 최근에는 이 사기라는 두 글자를 두고 이 두 사실상의 당 대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서로 이제 잽잽 이런 게 있었는데 어제는 이 죽비라는 또 두 글자를 두고 잽잽 이렇게 서로 설전을 좀 벌였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죽비 이야기를 하자 그분은 매번 때립니까? 아니 무슨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뭘 죽비를 때려요? 뭐 맨날 때려요? 뭐 이런 취지의 응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경동시장에서 스타벅스라는 그 카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두고 친민주당 성향의 누리꾼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이 스타벅스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스타벅스는 사실 이 업계의 강자잖아요. 굉장히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곳이 모든 아이템당 300원을 정가로 경동시장 상인회에 제공하는 그런 상생 협약을 맺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상생의 모델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스타벅스는 뭐 업계의 강자다.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스타벅스가 경동시장에 있는 스타벅스가요. 한 잔을 팔면 300원인가? 그거를 이렇게 경동시장 쪽에 이렇게 뭐 이렇게 기부 형식으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 이거야말로 아름다운 상생협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친민주당 성향의 누리꾼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제 한 문장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죠.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죠. 이 문장을. 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아이고야, 시장 바닥에서 어묵 국물이나 먹어야 하겠네요. 서민들은 그러면 뭐 캔커피나 먹으란 얘기입니까? 5,000원짜리 커피 마시면 부유층이고 2,000원짜리 마시면 서민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구자홍 차장님이 손을 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얼마나 이 비본질적인 내용이 본질을 가리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동시장 하면 이 다수 서민들이 이게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기업형 스타벅스가 어떻게 입주했을까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거기에서 판매되는 음료 제품의 일정 부분을 상인회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이제 상생 함께 더 발전하자라는 이제 협력 모델로서 이 스타벅스가 자리를 잡고 있고 이제 그런 취지를 알고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나가듯 하는 한마디의 말, 뭐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즐겨 찾거나 자주 오는 곳은 아니죠.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야당 지지층에게는 이제 귀에 거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저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왜 거기를 찾아갔는지 상생 협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좋은 모델이 어떻게 하면 더 확산시켜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이제 저 한 문장을 가지고 민주당 진영 누리꾼들은 저러한 지적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꼬투리 잡지 마세요. 전반적인 맥락을 봐야지요. 이렇게 또 응수를 했습니다.